안녕하세요, 도나연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플랫폼형 사업이었는데요. 이 공유주방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활용한 것 중 하나가 공유 주방인 거죠. 주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명에서 공유하자는 거니까요.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놀고 있는 자산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주차장이나 창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안 읽는 책, 집에 빈 방, 운전하고 다닐 때 차의 빈자리, 이런 것들이 다 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산을 공유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거기에 주방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음식점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음식을 팔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더라고요. 시설물의 위생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공간을 직접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음식점 사업에 있어서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위생 조건, 그리고 어떤 정기 검사,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공유 주방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공간만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는 것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푸드트럭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팔러 나가거나 아니면 메뉴 개발의 장소로 사용을 하거나 배달 전문 음식점을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고 하면 어떻게든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오픈빨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배달 전문점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든 별도의 홍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공유 주방 서비스가 잘 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지 좀 의심이 간다는 게 가장 큰 이 서비스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방 공간은 사실 어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유 주방 사업이 좀 잘 된다 하면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결국 그 공유 주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잘 팔 수 있도록 고객 확보를 위한 부분을 지금 이미 많은 그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배달 앱과 제휴한다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유 주방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배달 앱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투입을 하던가, 이런 걸 해야겠죠.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결국 공유 주방 서비스를 쓰는 창업자들에게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고객 확보를 위해 좀 더 어려운 그런 광고 싸움, 홍보 아이디어 싸움, 이런 걸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공유 주방이 음식점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신의 레시피에 자신이 있고 직접 고객을 모을 만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요식업 예비 창업자분들은 직접 뭔가를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공유 주방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